네, 반갑습니다. 영등포 문화재단 아카이브 포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기억과 기록의 예술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지금 2부는요. 세 분의 발표와 그 이어지는 토론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이끌어갈 저는 이름은 손동유라고 하고요. 협동조합 아카이빙 네트워크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기록학 분야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공동체분들 만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간단히 오늘 발표하실 분들 소개를 제가 드리고요. 한 분 한 분 발표에 앞서서 스스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발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순서대로 잠깐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발표는 대한예술공간 2포 대표이신 박지원 대표께서 맞죠? 예. 발표해 주실 거고요. 두 번째 발표는 이제 주 더 페이퍼 대표이신 최서영 대표께서 해 주실 거고요. 세 번째 발표는 멀리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승욱 플랜 B 문화예술 협동조합 대표께서 어려운 걸음 해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세 분이 오늘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그러면 지체 없이 첫 번째 발표 박지원 대표님 발표부터 듣겠습니다. 간단히 소개 한번 해 주시고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름은 박지원이고요. 물레창작촌에서 대한예술공간 2포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주로 영상이라든지 사진, 소리, 그다음에 설치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미디어 작가인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고요. 네. 뭐 어째 앞에 뭐 카메라만 있어서 누구한테 인사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네. 어쨌든 만나서 반갑고요. 네, 고맙습니다. 발제를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발제에 그 준비된 PPT의 내용에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저는 주로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발제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 문화 생산도시 리빙랩 아카이브 포럼의 타이틀이 기억과 기록의 예술인데요. 사실은 이 제목은 제가 제안하기도 했지만 제안해놓고 타이틀이 된 이후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타이틀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기록보다는 예술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혹시 기억예술, 기록예술처럼 기록 또는 아카이빙을 예술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아카이빙할 대상에 대한 기록의 방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저는 하게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일각에서는 그 예술 집적형 아카이브다라고 소개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이제 발제 중간에 드러나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 대상에 대한 예술적 기록을 하는 아카이브 유형으로서 2017년에 물레창작촌을 배경으로 기록 아카이빙 됐던 사업을 주 내용으로 이번 기록과 기술의 예술을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 이것은 2017년도에 그 도심 제조 지역 공공미술 물레 아카이브라고 하는 사업을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 과거 유사한 지역으로는 이제 성수을지 그다음에 물레가 있었습니다. 그런 유사 도심 제조 지역이라고 하는 그 유사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아카이브 사업을 서울시로부터 이제 고민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이제 물레에서 물레만 이번 사업의 좀 모델을 물레를 배경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다른 지역들은 좀 제외되고 이제 물레에서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타이틀은 이제 기술과 예술의 마을 물레 아카이브라고 하고 있고요. 그 이 모든 사업이 이 사업은 거의 1년 동안 이제 다른 건 아무것도 못 하고 이 사업에만 매달렸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건 맨 처음에 사업을
그 목적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거의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물레동을 기술과 예술의 마을 공동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물레동의 기억을 기록하고 조사 분석 종합하여 물레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삶의 환경 그리고 삶의 형식들, 삶의 과정을 아카이빙하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삶과 예술의 공통성을 확인하고 탐색하는 것이 사업의 주 목적이며 현장의 관찰, 기억을 겨냥한 질문, 적극적인 행위로의 참여 방식으로 스스로의 역사를 기록하고 서로 소통하며 삶과 예술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서의 아카이브가 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의 제안은 기술과 예술의 마을 공동체와 도시사회 전체 구성원의 공유제로서 보다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 되었다. 이것이 이 책을 묶어 냈던 이유고 묶는데 가장 중요한 힘이 됐고요. 이 힘을 마련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도심 제조지역 공공미술 물레 아카이브 기술과 예술의 마을 물레 공감이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들을 보면 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술로 삶을 들여다보는 일에 대한 그리고 예술로서 삶을 들여다보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의 일련의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기술과 예술의 마을 물레 아카이브는 물레의 풍경, 그 다음에 물레의 생각, 그 다음에 기술과 예술, 마을과 예술, 물레의 생활, 그리고 물레의 시간이라고 하는 아카이브 대상을 좀 범주화해서 마을 예술인들의 다양한 예술인들이 마을의 수많은 예술적 대상들을 발견하고 반응한 예술적 결과물들을 목록화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이 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들을 전달을 드릴 수는 없지만 주요 내용의 수집 과정은 이랬습니다. 대한예술공간 2포라고 하는 지역 기반의 예술공간이 장소 특정적으로 공간의 운영과 그다음에 마을과 이웃, 그다음에 기술과 예술의 관심으로부터 바라보며 작업한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이 한 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범주화된 6개의 사업의 내용에 담길 아카이브의 대상들을 세분화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저 발제자분들 나오셨는데 그분들의 내용들이 돌도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기록이 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물레동의 어떤 대상들 그리고 사건을 특정해서 창작 활동을 벌인 예술인들의 다양한 창작 행위들의 결과들을 수집한 겁니다. 아까 움직였던 마을 예술인들이 마을을 만나면서 작업했던 내용들을 이제 수집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의 이번 발제에 가장 중요했던 건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기록이 활용되지 않으면 그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이번에 기록과 예술의 기억과 기록의 예술이라고 하는 포럼 안에서 포럼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우리들의 예술적 행위들이 그냥 어디 창고 안에 머물러서 소장되고 보관되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록은 그런 예술적 기록들이 활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생명력을 잃어간다고 하는 속성들에 대해서 조금 되게 자학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고요. 저는 그 10여 년 이제 처음에 물레동을 만난 건 재개발이라고 해서 사라질 위기의 공간으로부터 이제 기록을 10여 년 동안 하면서 만났는데요. 마을의 이웃 예술인들과 그 다음에 안정적인 창작 활동과 지속 가능한 물레 창작촌의 미래를 고민하는 이 순간까지 그리고 마을의 변화와 위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포럼 기록이라고 하는 건 저한테는 기술과 예술이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 있는지 그리고 살아가려고 하는지 귀 기울여서 기록하고 보여주는 일이 되게 중요했고요. 어쨌든 오랜 시간 정교하게 다듬어져 온 그 마을 생태계로부터 마을 공동체의 삶을 좀 가치롭게 하는 일 그리고 가치를 생산하는 일 그런 것들이 우리의 변화와 위기를 좀 이겨내는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수집과 채집의 단계를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예술 행위로서의 아카이빙을 하는 것이었고요. 공동체에 대한 기록으로서 삶의 예술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견하고자 했던 마을 예술인들의 노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을 이 뭐든지 기록을 할 때는 그 대상에 대한 정체성들인데요. 이 마을에 대한 정체성을 고민하는데 거의 10여 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이 마을을 기술과 예술의 마을이다라고 제 스스로 마을의 정체성을 찾는 시간들이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원래 기술과 예술은 본래 한 몸이었고 그리고 기술과 예술은 술의 형제였다. 그리고 기술이 예술에게 말을 걸고 예술이 기술에게 말을 걸어 스스로의 본성을 일깨우고 그 다음에 기술과 예술의 그런 낯선 만남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친구가 되면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기술과 예술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왜 예술가를 예술가라고 안 하고 예술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기술자를 왜 기술자라고 안 부르고 기술인이라고 불렀을까라는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 원래는 이제 노동자 그러면 이제 자자 놈자자를 쓰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비하하는 이런 거고 뭐 예술가는 집가자를 써서 일가를 이룬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 말 안에 굉장히 그런 가치 평가에 대한 것들이 단단히 녹아져 들어와 있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자기를 예술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나는 예술가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자칫 노동자라든지 기술자라든지 이런 비예술 집단들을 조금 저평가되어지는 것에 일조하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하면서 예술인과 기술인을 원래 한 몸이었던 예술가 기술인들에 대한 그 단어의 사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기록과 기술은 지금 뭐 발췌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 기록과 기억에 대한 이야기는 좀 생략을 좀 해야겠네요. 여기 지금 영상에 나오는 건 그때 당시에 기술과 예술의 마을 아카이브 집담회를 하는 마을 예술인들의 모습이고요. 어쨌든 기억과 기록은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근데 기록은 유형적인 어떤 물질적인 거라고 보면 기억은 굉장히 예술과 좀 많이 닮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기억의 말을 걸어 기록하는 일 그리고 망각된 것들을 다시 소환하여 생성과 창조하는 이런 과정들의 아카이브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삶의 공간 마을 공동체에서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예술적 자원들을 예술가들만의 방식으로 기억하고 그 예술의 기록이 아니라 기억의 예술, 기록의 예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물적 창조행위로서 예술이 거의 흡사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카이브는 이제 아키비스트로의 담론 구성체로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마을 공동체를 기록하고 아카이빙한다는 것의 중요성은 기본적으로 소통의 기재, 그 다음에 문화의 향유, 공동체의 복원의 기능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1차원적으로 수집의 채집의 단계를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예술 행위로서의 아카이빙, 이게 사실은 과거의 전통적인 아카이브 방식에 의해서 보면 굉장히 적절치 않습니다. 굉장히 명시적으로 명확한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사전 존재에 우선시 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다시 앞서서 얘기해 드렸던 예술 집적형 아카이브에 대한 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좀 제가 좀 서두르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런 어떤 소통의 재발견,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의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 기억 저장소로서의 상설화된 전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키비스트의 역할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공동체 복원의 운동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정 속에서 계속 생산되어지는 것으로서 아카이브가 갖고 있는 힘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록은 활용되지 않으면 그 생명성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들을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문제 한계는 좀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아카이브의 유형들을 발견해낸 듯 하여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넘어선 새로운 아카이브 유형을 창조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에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드리면요. 마을 공동체 아까 드린 말씀처럼 어디에 그 서고에나 창고에나 박제되어 소장 보관되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기록하고 소통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서 활용되어지면서 아카이브를 생산해내는 이런 일들이 커뮤니티로 그다음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용 방법론을 모색해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까? 1분 남았네요. 네. 꼭 못했던 이야기가 좀 있다면 이 아키비스트 마을 기록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마을을 우리 최선영 선생님도 저번에 대담집에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자신을 기록하고 자신을 아카이빙한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아카이빙의 주체 기록의 주체가 누구일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 이후의 시간에 한번 토론을 하면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가장 마을 공동체 아키비스트는 공동체 복원 운동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록의 과정 안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기록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분명하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아까의 초기의 발제의 사례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과 그다음에 그들의 노력들 예술인들의 노력들을 좀 봤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발제를 하고 이런 것들에 좀 낯설어서 그렇긴 하지만 일단 이따가 토론 시간에 지금 발제해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죄송합니다. 이 PPT도 안 보여드렸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가 전부 다 카메라와 스태프분들이어갖고 여기서 말하는 게 굉장히 어색한 상황입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박 대표님 말씀이 크게는 이제 두 축인데 하나는 한 지난 10여 년간 물레동 그 상막했던 철공소 골목 여기를 아주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켜온 주역으로서의 자기 경험 일종의 사례와 함께 공간과 지역과 기술과 예술과 기억과 기록이라는 큰 담론을 10여 분간의 말씀을 하셔야만 하는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객관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 그간의 고민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어디 계시든지 좀 박수를 한번 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